안녕하세요. 시아맘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시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라는 것은 예술활동이고,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충족된 마지막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을 지탱해주는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버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다가도 생활이 바빠지면 금방 시를 접기 마련이시고, 전업시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현실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이자 혁명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철한 예술의식을 갖고 시를 쓰는 분들은 별로 없지요. 아무리 투철한 예술가라 해도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타협을 하게 되거나 취미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하게 되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무리 투철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작업물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국 세상에 주목받게 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 끼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에 몰두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대개 예술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그러한 바탕이 이미 마련되신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윤동주나 백석 시인 같은 경우도 조금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죠. 경제적 바탕뿐만 아니라 문화적 바탕을 갖춘 사람이 예술로서 성과를 낼 확률이 높고, 이것은 다시 투철하고 정밀한 어떤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해주겠죠.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분야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여튼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 바탕이나 문화적 바탕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기성세대가 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에 할애하는 시간과 예술에 할애하는 시간을 잘 나누어 놓아야 하며, 예술에 할애하는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일상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은 약간 돌탑을 쌓는 방식과 비슷한 그런 시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에 가다 보면 돌탑 같은 것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돌탑들은 한 번에 누가 다 쌓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그 길을 오고 가다가 옆 기퉁에 보이는 공간 위에다가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쌓던 탑에는 다른 사람이 돌을 얹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던 돌뿐만 아니라 어딘가 낯선 장소에서 가져온 돌도 같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탑을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돌을 하나씩 계속 놓아두는 것이죠. 말하자면 비슷한 부류의 돌들을 따로 쌓아두는 것인데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은 한 탑으로 꾸준히 쌓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며, 생각 또한 수시로 뒤바뀌고 엎어지고 새로워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둘 쌓다 보면은 유독 높아져 있는 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탑에 집중하여 이것을 하나의 완결된 탑으로 구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돌들을 쌓다 보면은 서로 다른 분류인 듯하여 이렇게 다른 자리에 쌓아놨지만, 막상 살펴보니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임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탑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시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돌 하나하나는 메모나 단상이며 혹은 떠오른 문구, 시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식구 혹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득 떠오르는 것을 잊지 않고 메모해두면 모래나 흙으로 사라지지 않는 돌덩이처럼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것을 포착하는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돌은 아주 오랜 뒤에 다시 쌓아주어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마감의 임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요. 일종의 농장을 짓듯이 자신의 마음속이든 메모장이나 핸드폰 속에 이렇게 돌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어떤 돌은 상당히 쌓였다가도 더는 쌓일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였던 돌이 언젠가 급작스럽게 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면 이렇게 쌓인 돌을 가지고 다듬는 활동을 통해서 시를 완성해낼 수가 있게 되죠. 장기적이고 천천히 조금씩 써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커다란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모든 돌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작품도 되지 못했던 생각의 조각이었던 것들이 이전보다도 커다란 탑을 쌓는데 재료가 될 수도 있지요.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재료부터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캔버스나 붓, 그리고 물감 정도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재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시라는 것은 글자만 있다고 해서 구성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시의 재료는 글자가 아니라 앞에서 아까 모았던 그러한 생각의 조각들, 돌탑을 쌓는 돌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만들어 두어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시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기둥처럼 솟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토대가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그때야 비로소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깃발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줘야 하지만 적어도 이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로 활용하는 시쓰기 방식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틈 속에서 여러분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또 시를 써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저처럼 분할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몰두할 시간이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형태 속에서 자신이 할애할 수 있는 틈새를 모아본다면 바쁜 생활 와중에서도 시를 써갈 수 있게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것이 더 삶에 밀접한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시만을 위한 시간이 너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삶과는 너무 괴리되고 동떨어진 그러한 상상과 감정만으로 시를 쓰기도 합니다. 예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러한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견지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오락거리로서의 시는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들이 쓰이기 때문에 시는 점점 독자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들만의 리그, 시를 쓰는 사람들만 읽고 쓰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깊이 없는 생각과 뻔한 말들로 사고력 감성을 자극하는 글도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고도화되어서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시들을 써내는 활동도 조금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읽히는 시가 되려면 결국 시를 쓰는 사람들도 그 현실을 함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